네, 요즘에 부동산 법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관과하는 부분,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대체 어떤 법인이 이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규모 법인이라는 어떤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이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이 규정은. 근데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된 거죠. 그럼 이 성실신고 제도는 기존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수익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들한테 있었죠. 이 수익 금액 기준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이거에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법인은, 물론 신설 법인뿐만 아니라 기존 법인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은 세무대리인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신고하래요. 그렇죠? 이 성실신고라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뭘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성실신고하는 걸 꺼릴까요? 성실신고, 말 그대로 성실신고인데 그럼 기존까지 성실신고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이유로 꺼리냐면요, 이 성실신고하는 대상이 있는데 나는 성실신고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산출세액에 세금의 5%가 가산세가 돼요. 그리고 이것만 내면 끝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세무서 임의로 세무조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걸 요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해주잖아요. 그럼 수수료가 발생하죠.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저희만 해도 최소 한 200 정도는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정말 이게 다일까요? 이거? 가산세? 그럼 결국 성실신고하는데 200만 원 내면 된다는 거잖아요. 200만 원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피하는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기준으로 거기에 세율을 고려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법인도 마찬가지겠죠. 법인의 수익과 비용, 차감된 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고려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거예요. 근데 세무대리인이 어떤 검증을 하냐면 매출 누락이 있었는지를 세무대리인이 검증한다는 거예요. 업무 무관 경비가 있었는지를 세무대리인이 한번 검증해 준다는 거예요. 가공 경비는 없었는지, 증빙 불비됐는데 비용을 그냥 넣는 건 없었는지, 적격 증빙을 갖추었는지를 세무대리인이 본다는 거예요. 세무서가 보는 건가요? 세무대리인이 본다는 거예요. 결국 사업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런 요소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거든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사업자분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비용 넣으래요. 자기가 세무조사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성실신고 제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만 책임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확인서를 준 저희도 책임을 져야 돼요. 저희한테 업무정지 1년, 이건 엄청나게 큰 제재거든요. 이 한 분에 대한 수입이 아니라 모든 분과의 계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제재겠죠. 그런 제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업자도 받지만 저희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큰 세무대리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어떤 점들을 보는지 보면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사실 가공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래요. 일용직이 실제 있었는지도 확인하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면 그냥 신고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래요. 세무대리인한테.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실 타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탄 내역이 없었는지를 세무대리인이 한번 검증해 보래요. 통신비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비용, 가족의 핸드폰 비용을 막 그 사업 경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지 확인하래요. 건물의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사업장이 아니라 집 주소로 나온 수도세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엄청 피곤하다는 거예요. 성실신고 확인이 되면. 이 200만 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성실신고 기준 금액도 낮춰서 하는 거죠. 앞으로 점점 낮아질 거예요. 점점 대상자가 개인 사업자도 많아질 거고. 조그만 법인이면 다 되냐? 그건 아니에요. 소규모 법인 중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성실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법인이 소규모 법인일지에 대해서 보면요. 일단 법의 문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래요. 이 문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임대업만 해당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실질이 어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나 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면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볼까요? 어떤 요건인지. 일단 지분율 요건을 보면 지배주주 등이 주식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 이게 다 해당돼야 돼요. 그리고 해당 사업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업 요건도 있는데 모든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이에요.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그럼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잠시 후에 볼 건데 그분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 요건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 두 번째가 부동산 대여 소득과 이자 배당 소득이 전체 매출액에서 70% 이상인 거예요. 1 또는 2에 해당되면서 가와 나를 충족한다면 그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분율 요건이잖아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예요. 그러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언제죠? 보통 법인은 12월 30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에요. 그럼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팔았어요. 50%가 안 됐죠. 그럼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 현재에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일단 1번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50% 요건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법인의 자본금을 부담하잖아요. 그 부담하는 비율이거든요. 자본금이 1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본금에서 내가 부담한 비율 50%가 넘냐 안 넘냐. 그럼 50%는 어떻게 될까요? 50%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나랑 친구랑 반반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나랑 배우자가 60%를 가지고 있고 친구가 40% 갖고 있어요. 지금 개개인으로 보면 친구가 제일 많죠. 그렇지만 나랑 배우자를 합치면 이 특수관계자가 제일 많이 갖고 있죠.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잖아요. 사실 부동산 법인 대부분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만약에 이 부동산 법인이 근로자 수가 상시로 6명 되는 거예요. 5명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법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근로자죠? 최대 주주. 보통 내가 제일 많이 지분을 갖고 있다면 나랑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빼요. 그리고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사람도 빼요. 대부분의 부동산 법인이겠죠. 이것도. 그죠? 그리고 특히 이게 중요한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네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 나는 부동산 매매업이야. 난 주택 매매업인데? 난 토지 매매업이야. 난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세무서에 등록했어. 나는 건물 신축 판매업으로 등록해놨어.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많은 부동산 법인들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죠. 왜?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해놓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임대업이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택 매매업을 하고 싶어도 내가 주택을 샀잖아요. 오래 사는 행위만 있었어요. 팔진 않았죠. 물론 팔지 않아도 매매업은 될 수 있어요. 근데 팔지 않은 주택을 어떻게 하죠? 임대해 주죠. 전세나 주죠. 그러면 올해는 매출액이 뭐만 있을까요? 나는 주택 매매업이지만 임대업 관련된 매출밖에 없을걸요. 주택 신축 판매업 바로 팔리나요? 물론 바로 팔았다고 쳐요. 안 팔린 세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다면 나는 부동산 임대업일까요? 아닐까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이건 사업 요건의 별도 요건인데 매출액이 70% 이상이래요. 아래의 매출액이.
부동산이나 부동산 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여기서 간주 임대료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전세금을 받아도 거기에 이자 상당한 만큼은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이런 것만 발생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불로소득이라 그러죠. 사실 불로소득은 아닌데, 그런 소득이 발생하는 게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이다 라면 이 법인도 그 사업 요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가나다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근데 다 요건 어땠죠? 이거 또는 이거예요. 결국 대부분의 부동산 법인들은 주식 보유 비율이 50%를 초과하고요.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꼭 임대업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주택 매매업이라도 당해년도에 임대업 소득이 제일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당된다는 거예요. 행여 주택 임대 소득이 5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 배당, 부동산 관련 대여 소득, 이걸 합친 금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이면서 가와 나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에요.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외부 감사 대상인 부동산 법인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데 150억이다. 그럼 외관법 대상이에요. 120억 이상이면. 아니면 부채가 70억 이상이다. 그럼 외관법 대상인데, 그런 부동산 법인들이 외부 감사를 받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죠. 제가 나갔던 곳도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달랑 하나 있는데 근로자 수는 5명도 안 돼요. 근데 외부 감사 대상이라면 이 회사는 성실신고 확인서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